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들은요. 자, 테슬라 300달러 임박했나라는 주에 다뤄보고요. 기관들이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또 상향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주식을 꼭 해야 될 이유에도 한번 들여다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시는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오늘 선물 시장 조금 점검해 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선물 시장을 보니까요, 흐름 좋아요. 자, 위에 지금 모두가 그린라이트이 들어왔거든요. 자, 다우도 지금 0.36%나 오르고 있고요. 이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은 겁니다. 자, 그리고 S&P도 0.43이죠. 이것도 평소보다 2배 이상 높죠. 자, 그리고 나스닥도 0.57입니다. 평소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서서히 이제 주식 시장에 다시 이제 투자 자금들이 조금씩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원래 11월 달, 12월 달 정말 좋거든요, 여러분. 자, 그래서 보통 10월 말부터 치고 들어오죠. 근데 그런 조짐들이 보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마 내일 지켜보고 모레도 지켜보면 알 수 있는데, 아무튼 선물 시장이 굉장히 흐름이 좋다. 이게 최근에 한 2주, 3주 동안의 흐름하고는 완전 달라요. 여러분, 이 그 선물 시장이라는 거, 또 주식 시장 다 똑같은 건데,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뭐 한 1주, 2주 정말 안 좋다가도요. 그 다음날 되면은 정말 언제 그랬냐 싶듯이 마치 태풍이 확 지나가고 나면 그날 너무 평온해지잖아요. 그 전까지는, 태풍이 오기 전까지는 며칠간 폭풍이 내리고 뭐 바람이 휩쓸고 이러는데,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날 너무 평온할 정도로,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평온해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주식시장이 완전 그렇습니다. 다 무너질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최근에 정말 흐름 안 좋았는데, 자, 오늘 선물시장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쭉 이어져서 이제 며칠 지나면 11월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흐름, 그리고 이제 11월 대선도 이제 끝나고 나면 굉장한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오일이 또 괜찮습니다. 68까지 내려갔어요. 자, 오일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좀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란 때문에 뭐 확전이냐 뭐 이런 얘기했는데, 제한적인 공격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안도하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런데 10년물 금리만 문제예요. 지금 4.28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안 내려가고 버티고 있죠. 자, 이것도 결국은 다 일시적인, 좀 긴 일시적인 현상, 좀 단기적으로 이런 지금 투기적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 건데, 자, 이것도 다 인플레가 떨어지고 하게 되면요, 결국은 다 내려갈 겁니다.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테슬라 소식 살펴보기 전에요, 왜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자료를 보고서요, 좀 여러분들이 챌린지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막대 그래프가 아래쪽에 보이는데요, 핑크빛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엔비디아의 마켓 캡, 이 엔비디아의 이 단일 기업의 시가총액이요, G7 국가 아시죠? 선진국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G7. 이 G7 국가들의 대부분의 시가총액보다도 훨씬 더 크다라는 게 데이터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엄청난 일이죠. 아래쪽에 마켓캡 보겠습니다. 막대그래프 보시게 되면요, 맨 위에 엔비디아 진한 초록색 있죠?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마켓캡이요, 3.5입니다. 3.5 트릴리언이죠. 자, 이건 뭐, 이 3조 달러에다가, 그게 3조 5천억 달러죠. 어마무시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일본 보세요. 일본이 지금 현재 전체 주식시장의 마켓캡이 6.4 트릴리언이에요. 6.4 트릴리언이거든요. 일본이 이제 지금 이 미국 다음으로 가장 크죠. 그러니까 이 일본이 그 엔비디아보다도 훨씬 2배 정도 크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 G7 국가들의 시가총액 보면요, 마켓 전체를 합친 겁니다. 그 주식 시장을 다 합친 거거든요. 캐나다가 3.3 트릴리언이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더 크죠. 영국 보세요. 3.2 트릴리언입니다. 근데 이 엔비디아가 더 크죠. 프랑스 보세요. 3.1 트릴리언입니다. 더 큽니다. 독일 보세요. 2.5, 2.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적죠. 그리고 이탈리아는 0.8 트릴리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G7 국가들의 일본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엔비디아 하나 기업보다도, 엔비디아라고 하는 원 싱글 컴퍼니보다도 마켓캡이, 시가총액이 다 합치더라도 작다라는 거예요. 한 국가의 기업들의 전체 마켓캡을 다 합쳤는데
엔비디아 하나의 기업을 못 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시면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미국의 이 기업들이 강력한 이러한 이 소위 시가총액을 가지면서 성장해 갑니까? 이게 일단 여러분 요즘 들어서 가장 지금 미국 기업들이 핫한 건요, 결국 AI죠. 인공지능. 지금 어떤 나라보다도 미국은 인공지능을 가장 앞서서 나아갑니다. 굉장한 속도로 나아갔죠. 근데 인공지능의 A와 B와 C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가 인공지능을 가동시키고 구동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칩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 미국 회사잖아요, 엔비디아가.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게 다 빅테크들이에요. 이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다 빅테크들이 그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AI라고 하는 것이 인공지능 시대에 딱 진입하고 있죠, 우리가. 바로 이 인공지능이 회사들을요,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더 수익성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더 초점을 맞추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기업들이 지금 현재 이 마진에 있어서 훨씬 더 부스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AI가 점점 더 미국 기업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요. 사실 AI가 없을 때도요, 이 빅테크들이 다 이끌고 갔거든요. 미국의 각 기업들이 다 휩쓸고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애플이랄지, 마이크로소프트랄지, 구글이랄지, 왜 이렇게 이 미국 기업들이 다 휩쓸고 있을까요? 전 세계를요. 압도적이죠. 이런 적이 없었다 그랬죠.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를 쫙 나열하잖아요, 전 세계에. 그러면요, 미국 기업이 다 휩쓸고 있어요. 유일하게 사우디 아람코만 빼고요. 아람코는 그냥 기업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국유 기업에다가 기름 그냥 유전을 가지고 파는 거잖아요. 그 있는 거 그게 혁신이고 이런 게 없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제외한다면요, 전부 다 미국 사기업들이에요. 미국 기업들인데 빅테크들이거든요. 메가네프스 7을 중심으로 해서요. 근데 그 기업들이 전부 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 휩쓸고 있습니다. 강력한 독점적인 자신들만의 플랫폼이죠. 자, 그거 못 따라잡아요. 그건 여러분 쉽지가 않거든요. 한번 구축해버리면. 근데 이제는요, AI 시대가 왔습니다. AI가 미국 기업들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가요. 무섭게 더 질주하죠. 이렇게 되면요,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미국 기업들이 독보적인데, 여기에 엔비디아 주식에 대해서는요, 아래쪽에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 엔비디아 주식은 여전히 언더밸류 됐다라고 합니다. 언더밸류요. 그러니까 지금 가치 평가가 지금 가치 전환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엔비디아가 너무나도 고평가돼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800 갔을 때도 그랬고, $1000 돌파할 때도 그랬고, $1200가 되고, $1400가 돼서 이제 주식 분할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100, $140까지 이제 와 있는데, 10대 1로 분할하고 나서 그때도 그랬는데 결국 여러분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여러분 그 엔비디아는요, 펀더멘탈이 좋고 계속해서 자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계속 바이 앤 홀드 하시면 됩니다. 엔비디아 주식을 좀 정리해서 테슬라를 산다 그러면요, 그거는 정말 좋은 선택이지만, 엔비디아를 계속 홀드하고 싶다? 계속 홀드하세요. 계속 오를 겁니다. 왜 그러냐면 AI가 아직도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왜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되느냐? AI가 없더라도 독점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매그니피센트 7 주식들이 휩쓸고 있습니다. 독보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근데 여기에 AI까지 플러스가 됐어요. 무서운 미국 기업들이 됩니다. 미국 기업들이 아주 오랫동안요, 이 전 세계를 휩쓸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무조건 사셔야 된다고요. 제가 계속해서 제 영상에서 말해드리지 않습니까? 무조건 사셔야 돼요. 그냥 돈은요, 다른 데 묻어두지 마. 돈 생기면 그냥 사두셔야 되는 거야. 돈 생기면 사 모으세요. 그래야지 자산이 늘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왜 미국 주식을 해야 될지 이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죠. 한 개 기업이 대부분의 G7 국가의 전체 한 국가의 시가총액, 한국과의 시가총액보다 더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왜 미국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지 충분히 여러분들이 납득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테슬라 소식 살펴보기 전에 매크로 이슈, 매크로 상황 하나만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엔화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엔화 문제를 살펴보고 있냐? 일본의 엔화요. 이게 지금 엔화가 그때 이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고 또 엔화 자체가 강력해질 때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엔화가 강세가 될 때 나왔던 얘기가 뭐예요?
엔캐리 자금이 이탈한다. 엔캐리 자금이 뭐 곳곳에 있는데 미국 주식에서 빠져나간다. 그래서 미국 주식이 폭락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그때 뭐 갑자기 뭐 엄청 쏟아졌지 않습니까? 다 호들갑 뜨는 거죠. 뭐 그때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거 한계가 있다. 결국은 한계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역시나 또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위에 타이틀 보세요. 이 엔이 엔화죠. 엔화가 drops as Japan elections. 자, 지금 이 일본의 선거판이 희한하게 돌아가면서요. 지금 엔화가 갑자기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화가 한때 굉장히 강세를 보였지 않습니까? 근데 엔화가 다시 지금 약세로 돌아서고 있거든요. 지금 숫자 보세요. 152.82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161은요. 그 160을 돌파하면서부터 일본의 30년 그 침체기가 왔잖아요. 잃어버린 30년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162, 달러 대 160이라는 숫자, 161이 되는 숫자가요,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안 좋아합니다. 공포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 160에 가까워진다? 150이면요, 굉장히 많이 지금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자, 이 엔화가 왜 떨어지고 있을까? 엔화가 왜 약세를 보일까? 지금 이 석 달 만에 가장 the weakest level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의회. 이번에 주말에 있었던 선거에서요, 일본 의회가 머저리티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주도권을 갖고 있던 여당이 투표를 했는데 이 소위 참패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여당이 힘을 잃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일본의 엔화 이 흐름을 보세요.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그 산처럼 꼭대기 올라가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지난번에 160을 돌파하면서 160일 됐었거든요. 달러 대비인 겁니다. 이때가 가장 위기였어요. 161 찍고 이랬거든요. 그때 일본이 막 정부가 개입해가 막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일본 엔화가 강해집니다. 내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달러 대비니까 내려오는 것이 일본 엔화가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140달러까지 갔습니다. 140달러 가면서 140 무너지면 이제 130, 120까지 간다. 그러니까 일본 엔화가 달러 대비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이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 엔캐리 자금이 빠져나간다. 그만큼 이제 이 환율차가 생기니까 엔캐리 자금이 다 환차 먹으려고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막 그런 얘기 나오면서 미국 주가가 엔화 투자된 게 빠져나간다 막 이런 얘기 나왔는데, 자, 근데 결국 보십시오. 엔화가 다시 거꾸로 올라가지고요. 엔화가 약세에 오면서 152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현상을 보시면요. 이 결국 엔캐리 자금 뭐 그런 얘기 쏙 들어갔잖아요. 안 나와요. 지금 엔캐리 자금. 엔 속도가요. 자,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만 알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엔캐리 자금이 쉽게 빠져나가기 이제 어렵고, 그리고 이 엔화가 강해지는 게 한계가 있다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요, 엔화가 강해지려면요, 일본 기업들이 강해야 돼요. 일본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좋아야 되는데, 도요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일본의 가장 지금 현재 강력한 기업 중에 하나에 남아 있습니다. 유일한 강력한 기업이 있죠.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근데 지금 도요타가 전기차에서 완전 뒤쳐져 있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아시는 거예요. 기업 문화가 경직돼 있고 변화가 느리고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일본의 웬만한 기업들 다 보세요. 뭐 소니랄지 한때 전 세계를 호령했던 이 기업들이 전부 다 약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뭐 이렇게 취약해져 있는데 지금 근근히 버틴다고요. 뭐 파나소닉이랄지 이런 회사들이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펀더멘털이 약한데 만약에 일본 엔화가 강세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휘청휘청해요. 어떻게 팝니까? 지금 저렴한 가격으로 팔고 있는데 달러 대비 엔화가 약세가 돼야 그래야 이제 뭐 팔고 이렇게 잘 할 수 있는데 지금 엔화가 강해지면요 결국 이 일본 기업들이 못 버팁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은 엔캐리 자금이랄지 이런 것들이 쉽게 그렇게 움직이기 힘들 거다 그랬는데 그게 딱 지금 140 찍고 다시 거꾸로 이렇게 변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신다면 자꾸 뭐 엔캐리 자금이 이런 거 너무 그렇게 영향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지금 기관들이요, 너도 나도 계속해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깜짝 놀랄 만한 또 이 목표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 Canaccord Genuity. 자, 이 회사가요, 얼마 전에 그 이벤트를 보고 목표 주가를 좀 올렸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또 올렸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위에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한번 보세요. Canaccord Genuity가 테슬라의 이 프라이스 타겟을 298까지 올렸습니다. 기존에 278 올린 거거든요. 근데 278에서 298. 그러니까 지금 $300까지 올려놓은 거죠. 자, 이건 second Tesla PT increase in the past 5 days라고 합니다. 과거 이 5일 만에, 그러니까 지금 5일 만에 이 프라이스 타겟을 또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이 레이팅까지 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계산을 또 두들겨 보겠죠. 계산 또 해보고 다 여러 모델링을 돌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집어넣고 저것도 집어넣고 해서 돌려보는 겁니다. 그 가능성들을 다 넣어보니까 지금 298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두 번 이 5일 만에 또 한 번 올렸다라는 건요. 그만큼 지금 테슬라가 bulish한 전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테슬라의 에너지가 정말 응축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캐노코드도 결국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 왜 이 캐노코드가 짧은 시간 내에 두 번씩이나 목표 주가를 또 올렸을까? 그 최종적으로 거의 $300까지 올려놨는데 목표 주가를, 그 배경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신들의 회사 그 고객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인데요. 자, 먼저 한번 보면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한번 보겠습니다. 넘버 원, 이유를 보면요. 왜 테슬라가 주가가 앞으로 좋을 거냐? 일단 첫째로 accelerating trends in its P&L이죠. 그러니까 이 현재 그 테슬라가 가장 잘하는 게 뭐야? 이 profit and loss거든요. P&L이.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잘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생산 라인이랄지 또 생산 단가를 낮춰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과 이 loss라고 하는 좀 마이너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말 이 수익을 극대화하고 마진을 극대화하면서 손실을 줄여 나가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엄청난 겁니다. 테슬라가 이번에 그걸 보여줬죠. 뭐 제가 요즘 계속 말하고 있는 얘기지만 이전부터 이미 2, 3년 전부터 4년 전부터 그 얘기를 했거든요. 테슬라는 계속 가격을 계속 단가를 낮추는 그런 생산 혁신을 가져갈 거다 그랬는데 아무도 안 믿다가 이번에 드러나 버리니까, 이번에 이제 누적된 게 폭발해 버리니까 사람들이 오 마이 갓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이 이번에 너무나도 좋았죠.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다 놀랐습니다. 예상을 완전 빗나갔습니다. 그동안 뭐 자기가 문어다고, 내가 진정한 테슬라의 미래를 맞출 수 있는 문어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뭐 거의 문어를 그냥 삶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다 틀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accelerating trends in its P&L. 그러니까 이거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점점 더 가속도가 붙고 있는 바로 이 생산 단가를 낮추는 게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건 생산을 계속해서 매 쿼터마다 매달마다 이 혁신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노란색으로 두 번째 보면요. Potential for growth outperformance relative to its Magnificent 7 peers starting 2025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중요하죠. 제가 최근에 이런 부분도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실제로 지금 테슬라가 Magnificent 7 주식들 있죠. 애플부터 시작해서 테슬라까지잖아요. 이 7개의 빅테크들이 실제로 보면 이 나머지 이 Magnificent 7에 비해서 테슬라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그게 소외되어 있었잖아요. 상대적으로 빈약해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테슬라만 나홀로 상승이 속도가 약했는데, 자, 그런데 이제 2025년도 내년부터 보게 되면 테슬라가 이러한 그 매그니피센트 7 상대적으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이 기업들에 대비 어마어마하게 성장률을 보여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테슬라의 때가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응축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뭐 다들 뭐 29년이나 되면 모르겠지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빨리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바이 앤 홀드를 외치는 게요. 자꾸 쓸데없이 뭐 여러분들 머리로 뭐 야 이거 한 3년 뒤나 되겠는데 5년에 그런 자꾸 여러분 그 맞지도 않는 예측을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냥 여러분 미국 주식은요. 내가 예상 못하는데 그냥 갑자기 튀어올라 버려요. 테슬라는 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요. 그냥 워렌 버핏이 얘기했고 전설적인 투자들이 얘기했고 10년을 들고 갈 주식이 아니면은 그냥 당장 팔아라고 했던 것처럼요. 그냥 바이 앤 홀드 하고 있는 게 가장 좋아요. 좋은 기업은요. 위대한 기업들은 그냥 계속 홀드 하세요. 그냥 그러면요. 이거는 나중에 막 내가 자고 이러는데 갑자기 미친 듯이 올라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비해서 성장 아웃퍼포먼스가 정말 기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초록색을 하라고 보세요. favorable technical outlook이죠. 지금 이 테슬라의 이 기술적인 변화, 혁신, 이 미래 전망이요. 너무 좋은 거죠. 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분석했는데요. 테슬라 is a near to medium term product cycle story죠.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의 지금부터 해서 midterm까지, 그러니까 뭐 대략 이 지금부터 6개월, 1년 혹은 2년, 3년 내.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내년에 25년도죠.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번 하반기 마지막하고 4분기 내년 1년 25년, 26년까지 제가 계속 이런 부분을 언급했죠. 지금 너무 스토리가 좋다고요. 생산 라인 자체, 사이클 자체가요. 자, 일단 사이버 트럭이 벌써 플러스로 돌아섰죠. 4분기 마지막 때 너무 좋겠죠. 이게 이제 내년부터는 사이버 트럭이 완전 대량 생산 들어가죠. 그러니까 뭐 10만 대, 20만 대급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가 너무나도 좋고요. 그 다음에 세미 트럭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에너지가 내년에 생산 들어가죠. 뭐 이런 거 다 따지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로보택시가 2개의 주에서 시작하죠. 텍사스 여기요. 그리고 나서 26년도에 200만 대 이 사이버 캡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스토리들이요 막 응축돼서 내년, 후내년에 막 폭발적으로 터져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이 단기적이면서 중기적인 시간으로 봤을 때 테슬라가 너무 좋다라고 평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롱걸텀 보세요. 긴 안목으로 봤을 때, 롱걸텀으로 봤을 때에 테슬라 also has a generational set of growth opportunity ahead라고 하는 거죠. 테슬라야말로 정말 이 엄청난 지금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이 기업 자체의 체질이 바뀌는 듯한 그런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세대가 이 바뀔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이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금 전기차를 포함하는 거거든요. 전기차도 2030년도까지 정말 좋겠죠. 그리고 자율주행입니다. 뭐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자율주행, autonomy, AI, 인공지능이죠. 에너지 스토리지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뭐 계속 2030년까지 계속 가는 거죠. 로봇도 마찬가지죠. 로봇은 아마 가장 늦게 테슬라가 이제 그 자율주행으로 돈을 실컷 벌고요. 어마어마하게 벌고 에너지로도 다 벌고 나서 이제 그때는 또 로봇이 성장 동력을 가지고 끌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 테슬라는요. 어마어마한 기업이 되고 나서 8 트릴리언, 10 트릴리언, 10배 정도 오르고 나서요.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배당 줄지도 몰라요. 로봇이나 테슬라의 자율주행 라이센스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배당을 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좀 가야 돼요. 2030년, 35년 좀 가야 엄청난 기업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때 이 테슬라 주식으로 투자한 돈으로 강남 아파트 한 채 사서 들어가서 이제 좀 한강을 바라보면서 커피 한 잔, 커피도 그냥 비싼 거 안 먹어도 돼요. 맥심 커피 한 잔, 그때는 스타벅스 드셔야겠죠. 한 잔 드시면서 아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노후 준비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좋은 기업이죠, 여러분. 이렇게 좋은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기업이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단기적, 중기적 또 장기적으로 보더라도요. 너무 좋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만 중간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터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또 그런 게 터지면 또 막 분노가 나고 욕이 나고 이럴 수 있겠죠. 이제는 그럴 때 지났죠, 여러분. 그런 것도 태연하게 기다릴 수 있어요.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예상하는 것보다 1년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6개월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2년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기다리는 자의 주머니로 인내심이 없는 사람들의 돈이 여러분들 주머니로 들어오는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 파켓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요. 정말 테슬라 투자에서 정말 중요한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5년 전에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5 years ago today 위에 파란색으로 하려했죠. 5년 전 오늘, 즉 10월 27일 날, 그때 5년 전이거든요. 밥 러츠라는 사람입니다. 아래쪽에 이분 있죠? 아래쪽 사진은 이분은 누구냐면요. 아래쪽에 나오죠. 이 밥 러츠는 former vice chairman GM입니다.
제너럴 모터스사의 이 바이스 체어맨을 역임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거의 이 GM의 뭐 거의 최고 수장이었다고 보면 되는데요. 뭐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고 볼 수 있겠죠. 자동차, 내연기관차요. 자, 근데 이분이 언론에 인터뷰 나와가지고요. 자, 테슬라가 2019년이면 아직도 주가가 막 출렁거리고 정말 힘들 때입니다. 테슬라 주식은 2020년도부터 뭐 본격적으로 700% 이상 뛰어올라 버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때는 모델 3이 나오고 이제 모델 Y가 나오려고 하는 이미 나온다고 예고가 나왔던 거죠. 제가 오늘도 일부 때인가요? 어젠가 제가 그 테슬라 모델 Y 얘기해 드렸죠. 오늘 그 주가가 700% 오른다고 분석해 드릴 때에 모델 Y가 나오기 전에 테크가들이 어떻게 비판했는지 했는데, 자, 그 테크가들의 여러분 이론의 기초가 될 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내연기관차의 박사들, 내연기관차의 대가들이 다 만들어 놓은 얘기들, 스토리들이 바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비판하는 테크가들은요, 사실 거의 다 내연차와 연관되어 있거나 또 내연차들이 지지하는 언론들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이 밥 러츠가 제너럴 모터스사의 GM의 거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5년 전에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것도 정말 자신감 있게 얘기했거든요. 빨간색으로 하려던 거 보세요. 모델 Y, Model Y가요. The Model Y I think is terminally ugly 라고 합니다. 내가 볼 때 모델 Y가 내년 나온다는데, 야, 정말 그냥 결론적으로 너무 못생겼어. 이렇게 못생기고 이렇게 안 생길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사냐는 얘기예요. I don't know who's going to buy that 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그냥 뭐 완전 대놓고 그냥 이 욕을 하는 거죠. 야, 모델 Y 내가 이 예상도 다 봤는데, 야, 너무 못생겼더라라는 거죠. 누가 그걸 사냐면서 비유를 합니다. 이 모델 Y가 이렇게 손으로 올리면서요, 동그랗게 생겼는데 모델 3는 이렇게 뭔가 아주 이 세련되게 빠졌잖아요. 뭔가 좀 낮으면서 아주 이렇게 슬릭하게 빠졌지 않습니까? 근데 모델 Y는 SUV처럼 좀 크게 만들었단 말이죠. 위에 좀 이렇게 지붕이 더 넓고 뒤로 7시트까지 놔야 되니까 좀 더 큰 모습으로 그린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별로 멋이 없다 막 이러면서 못생겼는데 누가 사냐 이랬죠. 못생겼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꼭 누가 생각이 나냐면요, 한국의 여러분들 또 민머리 또 그분 아시죠? 뭐 여러분들 뭐 많이 그때 저한테 언급해 주셨는데, 그 사람도 테슬라는 너무 못생겨가지고 사기 싫다, 사람들이 안 산다 뭐 그랬잖아요. 근데 보기 좋게 다 털리고 있죠. 다 그런 것들이, 이런 얘기들이 다 영향 받아서 그래요. 뭐 물론 본인이 안 타봤잖아요. 내연차와 여러분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저는 이 BMW나 벤츠를 이렇게 많이 탔잖아요. 근데 이걸 타보니까요, 이 프리미엄 차도 내연차가 좋아요. 벤츠 BM도 정말 좋은 차죠. 근데 모델 Y를 타서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최소한 모델 Y를 테슬라를 타지 않습니까?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실제로 비교해 보니까요, 모델 Y가 훨씬 좋아요. 이 소프트웨어에 돌아가는 거 보면요, 정말 잘 만들었거든요. 이제는 이런 시대가 오는구나. 진짜 네 바퀴 위에 이 맥북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좋습니다, 정말로요. 여기에 자율주행까지 곁들여지니까 이게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돼요, 여러분. 내연차들은요, 그냥 이 소프트웨어가 약하니까 그냥 안에 뭐 본인들의 내연기관차 만드는 오랫동안 만들었던 그 기술력, 그 엔진 기술력, 이런 거는 뛰어난데 결국 전기차로 넘어올 때 이 소프트웨어 기술은요, 그들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이 모델 Y가 못생겨서 안 산다고 하는데, 결국 이분들이 이 얘기가 얼마나 틀린지 아시겠죠. 모델 Y가 대박을 쳐버리고 2020년도에 테슬라 주가가 막 급등 완전 700% 이상 올라버리는 거고, 그리고 결국은 오늘날 최고의 베스트셀러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잘 팔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델 Y가 잘 나가고 모델 3는 당연히 그것보다 좀 덜 나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델 3가 잘 팔리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시면요, The Tesla Semi-Truck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테슬라 Semi-Truck is certainly never going to be built. 자, 이때 세미트럭 얘기를 막 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요, 제너럴 모터스사의 이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야, 세미트럭은 말도 꺼내지 말라는 얘기죠. 그거는 지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빌 게이츠랑 똑같죠. 아무리 이론적으로 내가 돌려봐도 안 된다라는 거죠. 빌 게이츠가 머리를 뭐 얼마나 또 계산을 잘합니까? 자기가 볼 때 배터리 용량 계산하고 들어가는 거 계산하니까 답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배터리를 그렇게 무겁게 집어넣어가지고 짐을 어떻게 실을 것이며 그 배터리 무게가 더 심한데 짐 싣고 올라가면 배터리가 용량이 나오겠냐라는 거예요. 안 나온다라는 거죠. 갈 수가 없다. 달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차들은 배터리 전기차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수소가 대안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빌 게이츠나 밥 러치 이 사람도 지어질 수가 없다는 건데 다 지어졌잖아요. 머스크가 여기서 웃어버리는 거죠. 야, 정말 자기들이 내연기관차 전문가라고 또 빌 게이츠는 컴퓨터 전문가라고 저런 망발을 한다고 머스크가 속으로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머스크가 이걸 이뤄내서 세미트럭 가능한데 이거 충분히 이론적으로도 가능한 건데? 라고 얘기했잖아요. 왜냐면 배터리를 성능을 높이면 되는데 이들은 기존의 이 조그만 배터리를만 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 아예 생각을 바꿔버리거든요. 4680 배터리를 만들어버리죠. 기존의 배터리 그런 배터리가 아니라 오히려 용량을 키우면서 둥근 원통이 큰 걸로 가버리니까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머스크의 생각과 이 머스크라는 천재의 생각과 이 기존의 내연기관차의 천재와 컴퓨터 천재들이 하는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얘기를 믿어야 돼요? 머스크를 믿어야죠. 여러분 신뢰를 할 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이 사람들도 내연차의 전문가인데 이 내연차의 전문가 얘기를 들어가지고는요. 답이 없어요. 그리고 뭐 한쪽 다른 쪽에 이 전문가 얘기 들어가지고 답이 없는 거죠. 모르는 거죠. 뭐 자칭 배터리 전문가도 맨날 바보 같은 소리만 하고 있잖아요. 4680이 안 된다 그러고 있고 그 소리를 미국에서도 많이 했어요. 뭐 그 고등어 있죠. 그 친구도 나와서 맨날 안 된다고 4680은 머스크의 사기다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전기차는 제대로 만든 사람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어떤 얘기를 들을 때도요. 뭐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부동산도 여러 채를 사본 사람 얘기를 들어야 돼요. 한 채도 사보지 않은 사람 얘기는 그는 여러분 그 경제학자들의 입장 그런 정보는 말도 안 되는 모르는 얘기인 거죠. 지금 전기차도 모델 3를 만들어서 실제로 지금 굴리고 있는 이 제대로 굴러가는 만든 테슬라의 저희 자동차의 전문가인 소위 일론 머스크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지. 이런 사람 얘기 들으면요 완전히 여러분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투자는 다 실패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얘기 듣고서 얼마나 많은 투자 기회를 잃어버렸습니까? 그 테슬라를 그때부터 샀으면 2019년부터 샀으면 그때 산 사람들 너무나도 많거든요. 이 테슬람 중에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차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냐면 결국은요. 전기차로 성공을 해보고 전기차를 만들어서 마진율을 내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테슬라고 테슬라의 직원들이고 일론 머스크라고요. 지금 이 세계에 전 세계에 어느 누구도 전기차를 만들어서 마진을 못 만들고 있다고요. 테슬라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당연히 머스크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듣다 보면요. 투자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막 차트, 주식 투자인데 차트 막 음봉, 양봉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음봉, 양봉하는 그냥 등산이나, 등산 갈 준비하는 겁니까? 설악산에 쌍봉이니 무슨 봉입니까? 봉우리 정복합니까? 차트는 그거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말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이쯤 하고요. 내일 아침 일찍 뵙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교수님이었습니다.